요즘 뉴스에 계속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그냥 법 몇 줄 바꾸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판이 바뀌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바로 이 답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오랫동안 겪어오셨잖아요. 아니, 우리 기업들 돈은 잘 버는데 왜 내 주식은 이 모양일까?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상법 개정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보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가지 변화가 뭔지 콕 집어 설명해드리고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진짜 좋은데 왜 내 주식만 이럴까? 바로 그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회사도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해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싸게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항상 2가지가 꼽혔죠. 낮은 주주 환원, 그리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바로 이 2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미국 기업들은 돈 벌면 배당도 팍팍 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 가치 올리는데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현금을 그냥 쌓아두거나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상법 개정은 바로 이런 시장의 불신을 깨고 한국 증시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아예 기업의 룰북, 그러니까 상법 자체를 새로 쓰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좀 공정한 게임을 하자 이거죠. 이번 개정안이 뭘 하려는 거냐? 목표는 딱 3가지예요. 첫째, 기업 지배 구조를 확 뜯어고치고, 둘째, 저 같은 소액 주주들 권리를 더 챙겨주고, 셋째, 그래서 결국엔 주주 전체의 가치를 지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이제 회사 경영진은 제 힘센 최대 주주 한 명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책임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권리를 지켜준다는 건지 가장 중요한 핵심 변화 4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법에선요, 이사가 회사에만 잘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영진이 대주주한테만 좋고 소액주주한테는 손해인 결정을 마음대로 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이 비유 재밌죠? 집주인이 나인데 집 관리인한테 경영을 맡겨놨더니 관리인이 자기 사촌한테만 몰래 방을 엄청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동을 법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요, 3%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아무리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고 해도 투표권은 최대 3%까지만 쓸 수 있게 딱 묶어두는 거예요. 한 명이 자기 사람으로 감시팀을 쫙 깔아놓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쉬워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 반에서 힘이 제일 센 친구가 자기 맘대로 학생의 임원을 전부 자기 친구들로만 채워 넣지 못하게 막는 규칙 같은 겁니다. 훨씬 공정해지겠죠? 세 번째 변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바로 전자주주총회입니다. 이제 바쁘거나 멀리 살아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내 의견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들 참여율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또 아주 핵심입니다. 기업들한테 이제 돈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좀 돌려줘라 하는 압박이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자사주,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두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가 빡빡해지는 겁니다. 이제 현금만 쌓아두지 말고 배당을 늘리던가 아니면 그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하는 강력한 신호죠. 자사주를 없애버리는, 즉 소각하는 효과를 피자 조각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여기서 몇 조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내 피자 한 조각이 훨씬 더 커지고 가치 있어지는 거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종목에 다 같이 파티를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변화에 잘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말 그대로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그동안 한국 시장을 불신하고 떠났던 똑똑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증시 전체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섹터들이 웃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IT, 반도체 기업들은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줄 여력이 충분하고요.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지배구조 때문에 너무 싸게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평가받을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고 이걸 빌미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잘 대비한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첫째, 이 회사 지배구조 깨끗한가? 둘째, 주주들한테 돈 돌려줄 현금은 충분한가?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법에 맞춰서 회사 규칙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 회사 돈 잘 버네? 이것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은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모두 현명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